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백세 인생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백세까지는 살 수 없겠죠. 지금부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무병장수 비결 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년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죠. 유사일에 수많은 장수 비법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하죠. 17세기 유럽에서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은 수원을 장수의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장기 복용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갖가지 생약이나 자연에서 찾아낸 신비의 영약들이 수백만 원씩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방법은 그리 특별하지 않죠. 대부분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백세 인생을 위한 지름길인데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장수의 비결 7가지, 그 7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장수 방법인데요. 지난 70년간 물고기, 파리, 쥐, 원숭이 등 수많은 동물 실험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은 NIH에서 붉은 털 원숭이와 쥐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에 따라 보면 식사량을 30% 줄인 것은 정상적인 식사를 한 것들에 비해서 사망률은 8%, 암이나 심장병, 당뇨, 신장병 등 노화 관련 질환 발병률은 18%, 수명은 최대 40%나 늘어났고요. 사람 대상 연구에서도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입원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게 먹는 환자들은 인슐린 수치와 체온이 낮고 DNA 손상도 적었다는데요. 세 가지는 모두 장수의 지표로 알려진 수치들이죠. 소식과 장수의 연결고리는 세포들이 느끼는 위기감으로 세포는 평상시 자기 보존과 세포 재생에 에너지를 나눠 쓰는데요. 식사량이 적어지면 생존의 위기감을 느낀 세포들은 재생에 쓰던 에너지까지 유지보수 쪽에 투입하기 때문에 세포 소멸이 줄어들고 이는 곧 수명 연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최선은 아니죠. 식사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한답니다. 다음 2번째로 저체온입니다. 세계적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것은 뇌나 심장 등 신체 내부 장기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유전자 조작으로 쥐의 체온을 0.3에서 0.5도 낮춘 결과에 수컷은 12%, 암컷은 20% 수명 연장이 됐다는 것이죠. 이를 인간의 나이로 환산하면 약 7, 8년에 해당한답니다. 저체온이 장수에 도움된다는 사실은 사람 대상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서 조지 로저 박사팀이 볼티모어 노화 연구 참가자 718명을 조사한 결과에 체온이 낮을수록 수명이 더 길었답니다. 과학자들은 체온이 낮아지면 체온 유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화 물질인 활성산소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뇌 속 시색 전부의 체온이 높아진 것처럼 거짓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다음 3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느끼는 배우자입니다. 바로 배우자. 배우자나 자녀, 친구, 이웃 등과의 친밀한 관계는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죠.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이 30세 이상 성인 5,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한두 배도 아니고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기혼 남성이
건강한 심장을 가진 독신 남성보다도 4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은 매일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워도 비흡연 이혼 남성만큼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다네요. 결과적으로 담배는 피워도 배우자는 있어야 된다는 결과지요. 친구도 도움이 되는데요. 대화를 할 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요. 스트레스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답니다. 심리적인 효과 이외에도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식 등으로부터 받는 건강 정보와 경제적인 지원도 당연히 장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적절한 자극이 좋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핵 잠수함 기지 조선소와 일반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기지 근로자들의 전체 사망률이 24%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백혈병 등 각종 암과 순환기,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망률도 마찬가지로 낮았는데요. 방사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추적 결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양의 방사선과 같은 적절한 외부 자극은 인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장수에 도움을 준다네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잖아요. DNA 수리 효소와 열충격 단백질 등이 외부 자극 회복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면서 기존에 입었던 작은 손상들까지 모두 치유되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성공과 학력도 장수에 영향을 미치네요. 영국 20개 부처 공무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최하층에 비해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장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상급자들은 삶에 대한 지배력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고학력일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런던 정경대 사회정책과 마이클 머피 교수팀이 러시아인 14,000명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기대 수명이 무려 11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두뇌의 용적과 뉴런의 숫자로 결정되는 두뇌 보유고가 높을수록 치매 등과 같은 노화에 따른 뇌세포의 퇴행에 더 잘 버틴다는 것인데요. 두뇌 보유고의 고전은 선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후천적 노력도 더 중요하답니다. 뇌의 능력은 20대 중반의 최고조에 이른 뒤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장수하려면 중년 이후에 두뇌 운동과 육체적 운동을 꾸준히 해서 두뇌 보유고를 높여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긍정적인 태도랍니다. 미국 듀크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196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한 뒤에 40년간 추적조사를 했대요. 결과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2,319명은 가장 부정적인 2,319명에 비해 평균 42%나 더 길게 살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청력 소실과 같은 노인성 질환 발병률도 낮았고요.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춰서 면역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등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촌 거주자의 사망률이 39%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나쁘면 노화의 징후도 빨리 온다고 하죠. 소음과 대기 오염이 적은 지역 거주자들은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 사람들보다 하반신 기능장애가 올 확률이 67.5%나 낮았다고 합니다. 교통이나 소음, 범죄, 쓰레기, 조명, 대중교통과 같은 주거 환경이 좋은 그룹은 나쁜 지역 거주자들보다 신체 기능성 테스트에서도 55.2%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도 있다네요. 오늘은 현대 이야기 밝혀낸
무병장수 비결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엇이든 공짜는 없으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